거지만 그래도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 운동 파트에서 우리 물체가 빠르기나 방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나니?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그려. 그랬을 때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였어? 한국말로. 저 그래프의 기울기를 우린 뭐라 그러지? 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너무 일찍이다. 가속도. 맞지? 밑에 있는 면적이 뭐니? 그렇죠. 이동거리. 좋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V제로로 시작했는데 T초가 지나서 속도가 요만큼 증가했네. 속도 변화량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AT. 가속도는 1초당 속도 증가량이니까 T초 지나면 속도는 AT만큼 증가해서 그러니까 처음 속도에다가 AT만큼의 변화량을 합하면 나중 속도 돼. 기억나?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공식 세 가지. 공식 세 가지. 요거야. 자, 나중 속도는 이라고 하는 거 쓰시면 되고요. 단거리는 이라고 하는 거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있었어. 그런 방법이 있었어. 그렇지. 이 방법도 있는데 원래 공식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자, 너 이거지? 네. 그러니까요. 그 알을 쓰시라는 거잖아요. 자,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걸 더하는데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량인 AT를 더하세요. 이게 등가속도 공식이야. 맞죠? 두 번째 간거리는요. 기억나?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해. 이게 공식이었어. 그치? 그래서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거였잖아. 근데 실제로는 등가속도 운동일 때 우리가 평균 속력 이용해서 구하는 걸 훨씬 더 많이 해. 기억나냐? 그래서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되는데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이고 여기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이게 간거리 구하는 방법이었지. 그래서 간거리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기억해 두는 게 좋아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등가속도 운동에선 적어도 저 세 가지 공식은 기억하고 가셔야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첫날 했어. 첫날 배웠던 내용이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얘기였어. 두 번째 배운 게 뭐였어? 두 번째 배운 게 뭐지? 뉴턴의 운동 법칙. 기억나냐? 자, 두 번째 배운 게요. 등가속도 운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건 알짜 힘이고 알짜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
알짜임과 운동 상태의 변화의 관계를 설명한 사람이 그 유명한 뉴턴이라는 아저씨였어.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 우리가 배웠었다 이랬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 빨리 써.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네들 제목도 있어. 써봐. 이 새끼들 다 여행이야.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일 법칙이 뭐게? 아는 사람 얘기. 서로 구제해 주자. 제일 법칙. 관성 법칙. 관성 법칙은 물체가 운동하는 와중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물체가 처음에 정지되어 있으면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정지 관성이 성립해. 근데 물질마다 정지 관성의 크기는 다 달라. 정지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값이 뭐였니? 질량. 그래서 질량이 큰 물질이 정지 관성이 큰 거야. 맞죠? 자, 그리고 물체가 운동하고 있었는데 어떤 알짜임도 받지 않으면 변화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물체는 계속 고속도 운동하려는 운동 관성이 성립해. 기억나? 운동 관성의 크기는 뭐냐? 운동량. 운동량 어떻게 구하지? MVP. MVP. 이때 자, M은 질량일 거고요. V는 뭐예요? 속도. 그래서 방향 갖는 속도 값이기 때문에 운동량은 방향을 갖는 벡터야. 이랬었어? 맞지? 자,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2법칙 뭐였냐? 자, 관성 한 곡에 넘었다. 두 번째 곡에 제2법칙. 그건 제3법칙.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 자, 가속도는 원래 시간분의 속도 변화로 구하지만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질량하고 알짜임이야.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으로 더 많이 구해. 그래서 A는 M분의 F. 맞죠? 그래서 우린 이걸 가지고 운동방정식 F는 MA라는 운동방정식을 뽑아서 주로 많이 써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입니다. 됐지?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제3법칙이 뭘까? 이게 아까 얘기한 무슨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기억나죠? 작용, 반작용은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 그중 하나의 힘은 작용이라고 할 거고 또 다른 힘은 반작용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기억나지? 첫 번째 불러 한국말. 누가? 손이. 딱 봐도 손이야. 손이 뭐를?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 맞지? 자, 자격증 어디다 찍어? 손에 찍어? 칠판에 찍어? 칠판에 찍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미는 힘, 이게 F1이라는 작용.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 불러. F2. 칠판이 손을 몇 뉴턴? 10N의 힘으로 쳤으니까 작용점은 요번에 손에. 그래서 이 방향으로 F2. 됐어.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요 반드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그럼 이 두 힘의 알자힘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알자힘을 구할 수 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작용 반작용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면은 기억나? 작용 반작용과 관련된 레벨 1, 2, 3, 4 그냥 그런 게 있었어. 됐어. 네. 그 중에서 레벨 1은 기억해봐. 이렇게요. 한 놈은 2kg. 기억나냐? 한 놈은 1kg. AP. 내가 여기서 밀 거야. 마찰 없어. 30N의 힘으로 밀 거야. 기억나지? 첫 번째 구해. 알자힘은. 두 번째, 얘네들이 움직일 때 가속도는. 세 번째, A가 쓴 알자힘은. B가 쓴 알자힘은. 그리고 A, B 사이의 작용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얼마? 이거였죠. 구해 빨리. 응. 2kg, 1kg, 30N의 힘으로 밀었어. 자, 요거 다섯 개 구하는 거야. 이게 레벨 1. 레벨 2 계속 똑같은 1, 2, 3, 4, 5번 다 구하는 거야. 자, 레벨 2는요. 2kg와 1kg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실로 묶어. 기억나지? 요번엔 이쪽에서 30N의 힘으로 당길 거야.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4번 똑같은 거 구하는 거야. 대신에 5번은 장력 구해. 이 문제였어. 그치? 레벨 2야. 레벨 3. 자, 레벨 2까지 그려. 구해. 여기 지울 거야. 자, 레벨 3 그림이요. 책상 위에 이렇게 고정도를 해놓고 여기가 2kg. 여기가 몇 킬로로 하면 되니? 4kg로 하면 안 되죠. 3kg. 더 날 거야. 자, 손 받치고 있다가 치운다. 자, 이때 A 내려가고 B 끌려간다. 이때도 똑같이 1번. 되겠어? 똑같이 레벨 3도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 구하는 거야. 레벨 4 고정도를 해. 이렇게 있어. 양쪽에 물체 매달았지. A 2kg, B 3kg 이렇게 돼. 그러면 B 내려가고 A 올라갈 거야. 그랬을 때 레벨 4 1번, 2번, 3번, 4번, 5번. 됐어. 우리 4명이야. 한 명씩 한 줄씩 맞는 거야. 자, 먼저 나온 순서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되는 거야. 아, 쓰는데 먼저 나왔어요. 네. 나와서 주셔도 돼요. 나와서 푸셔도 되고. 자, 빨랑빨랑 해봐. 자, 넌 내 배포다. 할 수 있는 만큼.
문제야. 그러면 쓸 수 있는 거 알았어? 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쓸 수 있는 거 레벨 1을 해결했어? 레벨 1은 풀려? 아니 천천히 레벨 1 풀리는지 봐. 자, 다른 단계도 풀어. 너희들도 각자. 저는 채점할게요. 이게 들었어. 네. 네, 됐고요. 인혁아, 이거 해결해봐. 이거 집에 좀 밑에 떨어졌어. 항상 힘은 받은 애가 내 거 빼고 건네준다. 항상 문체는 힘을 직접 받은 애가 자기 거 빼고 건네준다. 여기가 30 건네줘서 자기 거 20 빼고 건네주죠. 그죠? 이거 해도 돼? 맞아? 똑같아요. 자, 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문제로 우리의 진짜 힘은 누가 준 거? 지구가 제공하는 중력. 그 중력 받는 게 A 값일까? 네. 이 중력이 바닥에 수직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무시가 되는 게 맞죠? 그럼 얘가 표. 네, 세워버리. 그렇죠? 자, 그걸 몇 킬로 되면 아니? 그 힘으로 전체 움직이는 거 중 맞아요. 그걸 나누셔야 가속도 나오죠. A는 N분의 F.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쓴 알자 힘이면 F는 MA죠. 그러면 A가 쓴 알자 힘은 A의 질량에 A의 가속도 곱하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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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러면 이 30이라는 힘을 직접하게 되겠죠? 네. 이가요. 자기가 필요한 힘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식을 통해서 건네주죠. 그럼 얼마? 네. 그렇게 건네주죠. 자, 나왔었어? 해볼게. 잘 외웠어? 네. 자, 여기에 있는 게 전부다. 그래서 이 안에 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걸리는 거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 4단계에서. 4단계에서 장력. 4단계에서 장력은요. 지금 A를 보면 얘가 작용하는 힘 30, 얘가 작용하는 힘 20. 근데 이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알짜 힘은 10. 그 알짜 힘 방향으로 B가 내려가고 A가 끌려 올라가. 그러면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니까 알짜 힘 10으로 5kg가 움직여. 가속도 2야. 여기까지 됐겠지? 그리고 A가 쓴 알짜 힘은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 곱하면 돼. 그래서 A의 질량 2kg에 얘네들 가속도가 2니까 A가 쓴 알짜 힘은 4N.
B가 쓴 알자 힘은요 3 곱하기 2니까 6N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근데 이 힘을 이용해서 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 장력은 A 쪽에서 구해도 되고 B 쪽에서 구해도 돼. 자 그러면 A 쪽에서 구해보면 A는 실제로 받는 힘이 뭐였냐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20과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T가 있는데 누가 더 클까? 그렇죠. 장력이 더 크니까 장력이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위에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그게 바로 A가 쓴 알자 힘이 돼야죠. 그 A가 쓴 알자 힘이 4N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4. 맞아. 그래서 장력이 24 이렇게 나와. 이걸 B 쪽에서 구해도 돼. 여기 줄게요. B 쪽에서 구해도 B가 받는 힘은 아까랑 똑같이 중력과 장력인데 누가 더 크냐면 중력이 커서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 얘는 큰 힘인 중력에서 장력을 빼면 B가 쓴 알자인 6 나와야 돼. 그러니 이때 장력은 24로 똑같아야지. 같은 실 한 가닥이니까. 이해되겠어? 이런 느낌이었어. 되겠냐?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너네가 나랑 만나서 했던 두 번째 내용이 뉴턴의 운동 법칙. 됐지? 세 번째 우리가 만나서 했던 거 뭐야? 운동량과 충격량. 기억나니? 네.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했던 세 번째 내용이 운동량과 충격량. 자, 운동량은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반성의 크기. 그거 줄여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운동량은 아까 너네가 얘기한 것처럼 MVP로 구하는데 V가 속도니까 P도 운동량도 방향 갖는 벡터 값이야. 그래서 벽을 향해서 2kg짜리가 날라온다고 치자. 2의 빠르기로. 그래서 벽이랑 쿵 하고 부딪혀서 튕겨 나간다고 치자. 2의 빠르기로. 이런 얘기야.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4의 운동량을 갖습니다. 이거죠. 자, 충돌 후의 운동량은 반대로 왼쪽 방향으로 4라는 운동량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충돌을 통해서 처음과 다른 운동량을 가진 거예요. 오른쪽이 왼쪽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모든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걸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방향도 계산해야 되니까 서로 반대 방향을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저는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놓고 할게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4 처음 운동량 플러스 4 이거 뺐어.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우리가 놓은 왼쪽 방향인 마이너스 방향으로 할 만큼 운동량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기억났지? 자, 그러면 운동량 구하고 나니까 물체가 시간이 지나면 운동량이 변하는 경우가 있네.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충격량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기억해내. 이거 충격량이라고 할 거래. 자, 이러한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량이 변한 이유는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에 물체와 물체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힘 때문에 바뀐 거야. 그죠?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작용한 힘이고요.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힘을 오랫동안 줄수록 변화량은 훨씬 더 클 거야. 그래서 충격량 구하는 식이 FT 아일랜드. 기억나냐? 이 얘기였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는데 이때 이 과정을 배우면서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거 운동량, 뭐였니? 보존법칙 이라는 게 있다. 사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가 있어요. 하나는 2kg짜리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는 10m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A가 있어요. 자,
쿵 하고 충돌해요. 기억해내? 자, 충돌할 때요. A가 B를 밀죠. 자, 그러면 B도 A를 밀겠죠? 누가 더 세게 밀어요? 누가 더 세게 밀어요? A가 B를 더 세게 밉니까? B가 A를 더 세게 밉니까? 같죠? 왜? 작용반작용이니까. 그래서 A가 B를 미는 만큼 B가 A를 밉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순간 두 물체가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언제나 같습니다. 파리와 버스가 부딪혀도 똑같은 힘으로 서로를 밀어요. 그래서 그리고 힘을 주고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같기 때문에 충돌하는 두 물체의 FT라는 충격량, 다시 말해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단지 방향만 한 놈이 반대이고 뿐이죠. 되겠어? 그러니 A의 충격량이랑 B의 충격량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방향만 반대인 거다. 자, 그러니 나는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A는요. A의 나중 운동량에서 A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나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나 그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한 놈이 반대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지? 그래서 이거 산술적으로 계산하려고 마이너스 분배한다. 분배한 후에 나중 운동량은 나중끼리 처음은 처음끼리 묶어놓으면 충돌을 한 두 물체의 나중 운동량에 해당되는 A와 B를 더한 값이 충돌하기 전 둘의 운동량을 합한 값이랑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 뜻이죠. 이걸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 그러니까 충돌이 끝나고 나서요 A와 B 사이에 충돌이 꽝 하고 일어난 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B는 연락 빨리 가 5의 빠르기로. 그러면 뒤에서 오던 A는 얼마의 빠르기로 어느 쪽으로 가니? 계산. 했어. 충돌하기 전 A의 운동량이요. 오른쪽 방향으로 20. 보이죠? 충돌하기 전 A의 운동량 오른쪽 방향으로 20. 충돌하기 전 B의 운동량도 오른쪽 방향으로 4.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오른쪽 방향 20. 그러니 충돌이 끝나도 운동량의 합 같아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이 20 나와야 돼. 근데 충돌이 끝난 후에 B만의 운동량이요. 오른쪽 방향으로 20입니다. 그럼 게임 끝났죠. A의 운동량 얼마여야 되니? 0. 그래야 두 개 합쳐서 20 되죠. 아이고, 이거 24고. 그럼 얘도 24여야 되죠? 그러면 A의 운동량 얼마여야 됩니까? 4 돼야 되죠. 되겠어? 그러면 A의 운동량이 4가 돼야 돼요. 플러스 4. 그러면 A는 여전히 플러스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네. 운동량이 4가 돼야 되니까 질량이 2일 때 속력이 얼마여야 된다? 2여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충돌이 끝나고 나면 A의 속력은 2입니다. 이해되겠어? 하겠어? 요 얘기야. 쭉 정리됐어? 하겠냐? 자, 그 다음 너네들하고 나하고 했던 네 번째 내용은 뭘까요? 일과 에너지. 중3 내용 일과 에너지 쭉 그렇게 우리 끌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셨던 가장 큰 내용 중에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이 일과 에너지야. 아, 이거 배웠었구나.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반드시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밀고 가야 된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여기에 너네가 보는 것처럼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10N의 힘을 줘서요. 얘를 5m 밀고 가서 여기다 놨어요. 뭐 이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내가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켰으니까 난 이랬고 그 한 일의 양이
네가 준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되니까 50줄에 1했구나 이렇게 구한다 했어. 그치? 근데 이물체가 실제로 움직일 때요 사실은 사람이 민 힘도 있지만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도 작용했대. 중력도 작용했대. 물론 수직항력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일에도 종류가 있다. 기억합니까? 그 중에서 사람이 준 빨리 구해. 첫 번째 힘이 한 일. 세 번째 마찰이 한 일. 구해. 세 번째 중력이 한 일. 네 번째 알짜님이 한 일. 왜 빨리? 그치? 첫 번째 힘이 한 일. 얼마? 50줄. 마찰이 한 일. 여기서 또 걸리면 너무 빨리 걸리는구나. 마찰이 한 일 얼마? 에이? 마이너스 21. 마찰이 한 일이니까 마찰력 곱하기 밀고 간 거리 이거잖아요. 마찰력의 크기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한 힘 4N으로 몇 미터 이동해서 5미터. 기억나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한 일은 플러스의 1.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이 한 일은 마이너스의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0줄의 마찰이 한 일이 있어요. 그쵸? 중력이 한 일 얼마? 0입니다. 왜요?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은 존재할 수 없다. 기억나니? 이 얘기였습니다. 자, 알짜림이 한 일은 얼마입니까? 알짜림이 한 일은 알짜림을 구하시면 되겠죠? 중력만큼 수직항력이 생길 거니까 인상상세. 맞죠? 네. 사람이 작용한 힘은 오른쪽으로 10N, 마찰력은 왼쪽으로 4N, 알짜임은 오른쪽으로 6N. 그 오른쪽이 물체가 운동한 방향이니까 알짜임은 플러스 6N. 그 힘으로 5m 움직였으니까 알짜임은 플러스 30줄을 구할 필요 없이 한 일을 다 더해도 똑같다. 알겠어? 이렇게 됐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1이요. 플러스의 1도 있고 마이너스의 1도 있는데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실제로요. 에너지는 1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됐어? 네. 일을 해주면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고. 됐어? 일을 받으면 에너지 증가, 일을 하면 에너지 감소. 그래서 일 중에는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있고,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도 있다. 됐죠?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 플러스의 1.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 정지되어 있던 물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요, 사람은 에너지를 50만큼 증가시키는 일을 해줬어. 근데 마찰은 20만큼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을 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물체는 됐어. 이 가에서 나로 오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총 변화량은 알짜림이 한 일의 총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가면서 저 물체는 총 에너지가 30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면 30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됐는데 처음에는 에너지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생겼겠죠.
이때 속력 얼마야? 이런 얘기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 30이어야 되니까 V는 루트 30이에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되겠어?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 있었어. 이렇게네. 역학적 에너지에 뭐하고 뭐 있었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 중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아까처럼 구하면 돼. 자, 근데 위치 에너지 2개 배웠어. 원래 3개인데. 그치? 자, 누가 만든 위치 에너지? 중력이 만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했지? mg h. 이거야. 기억나지? 자, 이거 말고 또 위치 에너지 하나 더. 용수철이 만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야. 기억나? 자, 용수철이 있는데 내가 힘을 줘서 얘를 잡아당길 때요. 실제로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는 비대하게 증가해. 맞지? 그랬을 때 이 힘과 변형된 길이 사이에 요 기울기. 이게 뭘로 타는 그랬어? 그 용수철을 1m 잡아당기는 데 필요한 힘, 용수철 상수. 그래서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 탄성력은 F는 KX로 계산할 수 있어. 기억나? 기억나? 되겠어?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용수철에 10N짜리 물체를 매달았더니 얘는 20cm 늘어났어. 그러면 A의 용수철 상수는 얼마야? 라고 하는 거예요. A라는 건 20cm 잡아당길 때 10N의 힘이 필요해. 근데 용수철 상수는 무조건 1m인 100cm 잡아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잖아. 그러면 지금보다 5배 더 늘려야 되니까 힘도 5배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얼마 필요해? 50N. 그래서 A의 용수철 상수는 50Nm야. 이렇게 되잖아. 맞아. 자, 근데 이러한 용수철 상수를 가지고 있는 물체한테요. 어떤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는 아이를 매달았더니 20cm 늘어났어. 그러면 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F는 KX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용수철 상수는 50Nm. 어떤 이름 모를 아이를 매달았더니 늘어나는 길이는 20cm니까 0.2m. 기억나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때 작용한 힘이 10N의 힘을 당기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기억나지? 그래서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 탄성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F는 KX. 맞아요. 기울기가 용수철 상수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넓이는? 밑에 있는 넓이는 그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동안 그래서 용수철에 저장된 얘가 바로 뭐라고? 탄성 에너지야.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이야. 만들어. 불러. 2분의 1 KX 제곱. 이게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이었어. 기억나지? 하겠지?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됐냐? 그래서 너네가요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어. 시험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받아보세요. 그냥 필요한 문제 몇몇 개만 뽑아서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이건 이제 과거 기출이거든요. 과거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 조금 정리해 본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배우고 나서 풀 수 있는 몇몇 가지의 문제들도 있어서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건데 선생님이 스탬플러가 없다. 그냥 이렇게 한 세트씩 줄게. 스탬플러를 여기다가 놓고 왔대. 역대 과거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들 몇몇 문제를 보여드린 건데요.
없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풀 수는 없고요. 저하고 몇 명까지 문제만 해볼게요. 앞에 있는 1, 2, 3번 안 합니다. 자, 4번 동그라미. 지금 우리는 5번하고 6번은 못합니다. 90역을 안 배워서. 자, 7번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8번 동그라미. 11번 동그라미. 12번 동그라미. 13번 동그라미. 15번 동그라미. 시작.
풀었으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되냐? 어때? 풀 수 있어? 시간 동안? 괜찮아? 자, 과거 기출 문제예요. 선배들이 봤던 과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4번 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4번에 답 2번. 7, 8번 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7번에 답 9. 8번의 답은 중력가속도 9.8로 쓰거든요. 24.5. 자, 9번, 10번, 11번 다 풀라고 했나요? 못 풀라고 했어요? 11번. 11번에 2. 자, 12번에 3. 13번에 1번은 80, 2번은 45. 14번에 8. 14번에 8. 8m/초. 14번 푸는 거예요. 아, 14번 아니에요. 15번에 1. 이렇게였어요. 일곱 문제였거든요. 13번을 두 문제로 할게요. 여기 8문제입니다. 승주. 6개. 틀린 거 보고 있어. 서현. 민혁. 잠깐만요. 저 생각했어. 주환이. 7개. 자, 틀린 거를 같이 한 번만 확인을 하고요. 자, 첫 번째요. 4번 질문 있는 사람. 있으면 하셔야 돼요. 자, 7번 질문 있는 사람. 8번. 네,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30도인 긴 경사면 위에서 질량이 5kg인 물체가 E라고 하는 일정한 속도로 미끄러지는데 밑줄 칠래? 보면 일정한 속력으로 미끄러진다는 얘기는 금속이야. 근데 너네 생각해봐. 경사면을 내려올 때는 속력이 점점 뭐해져야 정상이야? 이렇게 빗면을 내려올 때 점점 속력이 뭐해져야 정상이야? 빨라져야 정상이야. 맞죠? 근데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찰력도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경사면을 내려올 때는요. 사실은 아래 방향으로 RGI도 작용해서 빨라졌어야 되는데 이 힘은요. 기억나요? 중력이라는 힘이죠. 그 힘을 사실은 두 힘의 합력으로 보면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이것과 90도 되는 이 방향의 두 힘의 평행사변형이 이 중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요 각도가 몇 도냐면 30도이기 때문에 중력하고 바다를 90도로 두르는 요 사이가 30도. 그랬을 때 직각삼각형 피타이기 때문에요. 요 크기가 얘거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으로 보시면 여기가 mg니까 요 크기는 mg sin 세타 값이 된다. 됐어. 그래서 경사면에 놓으면 이 힘에 의해서 mg 싹 내려가 세타 끌려 내려가는 거야 원래. 되겠니? 자, 그러니까 이 물체는 얼마짜리냐면 5kg입니다. 중력과 속도는 9.8로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49 곱하기 2분의 1 얼마? 49니까 24.5N의 힘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데 왜 등속도야? 그거는 이 힘과 똑같은 크기가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합력이 0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가 24.5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질문. 여기 아니라 11번만 해보지. 11번 질문. 11번 괜찮아? 뭐 엄청 못 풀고 좀 엄살 부르더니 막. 12번 질문. 괜찮아? 13번 질문. 네. 13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3이라고 하는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10kg의 물체가 있어. 이 물체를 10N의 일정한 힘으로 8m 밀었더니 10N의 일정한 힘으로 8m 밀고 갔더니 속력이 4 됐어. 이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와 해준 일 중에서 마찰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의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굴러가고 있었어요. 3이라는 빠르기로 10kg짜리 물체가. 그러니까 얘는요, 내가 어떤 짓을 하기도 전에 얘는 처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겠죠. 얼마?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5, 9, 45 줄 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처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이 얘한테 10N의 힘을 줘서 밀었어. 그래서 8m 움직일 동안 밀어줬어. 그러면 얘는요, 이때 일을 해줬어요. 운동 방향으로 힘줬으니까 플러스 1을 해줬어요. 그러면 받은 일은 얼마냐면 10N의 힘으로 8m 밀고 갔으니까 얘는 80줄의 일을 더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힘이 작용한 일만 있었다면 얘는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나중 운동 에너지는 125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얼마 됐는지 볼게. 이렇게 밀었더니 얘 속력이 4 됐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4 되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속력의 제곱 4가 16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80줄의 운동 에너지만 생기는 거야. 나중 에너지가 80밖에 안 됐어. 125가 아니고. 그러면 에너지 중에서 45가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 에너지가 80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45가 바로 뭡니까?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마찰이 한 일이 45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나중 운동 에너지 80 이때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게 45.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5번 질문. 네. 자, 질량이 각각 n, 2m, 3m인 물체 A, B, C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용수철 상수 K1. 자, 이 용수철로 A와 B를 연결하고요. 용수철 상수가 K2인 물체로 B와 C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체가 3개가 A, B, C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용수철이 K1, K2에 상수를 갖는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고 내가 이쪽에서 F라는 힘으로 땡겨. 얘 질량이 M이고 2M이고 3M이야. 그렇구나. 생각해봐. 이렇게 힘을 F라고 주니까 귀찮잖아. 생각해봐. 이거 만약에 66N이라고 쳐봐. 그럼 내가 땡기면 레벨 2 문제 힘을 몇 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3명이. 맞아요. 몇 대 몇으로 나눠갔죠? 질량 비율로 나눠갔죠. 그러니까 얘는 질량비가 1대 2대 3이니까 힘도 1대 2대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C라는 물체는요. 전체 힘의 30, 20, 10승이죠. 다시 말할까요? 전체 힘 F를 몇 등분에? 6등분 한 것 중에 얘는 3개 가져야 돼. 맞니? 네. 얘는 전체 힘 F를 6등분 한 것 중에 2개. 맞죠? 얘는 전체 힘
60 준 것 중에서 얘가 30 썼어. 그럼 건너가는 거 얼마? 건너가는 힘 얼마? 30이죠. 그럼 이 용수철이 걸려있는 힘은 30이에요. 내가 쓴 거 빼고 가야지. 자, 그래서 30을 주니까 B는 그 중에서 얼마 써? 20 쓰잖아. 그러면 건너가는 건 얼마여야 돼? 10. 이런 식으로. 그러니 용수철이 이렇게 있을 때요. F라는 힘을 줬을 때 C가 쓴 힘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 F의 힘을 이 새끼가 써요. 실제로. 맞냐?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 F라는 힘이 건너가야죠. 2분의 1 F라는 힘 중에서 B를 얼마 쓰냐면 3분의 1 F만큼 쓰잖아요. 그러면 얼마 건너가야 됩니까? 3분의 1 F만큼 쓰니까 건너가는 건 얼마입니까? 6분의 1 F가 건너가죠. 그 6분의 1을 A가 받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너가는 힘이 용수철 얘를 우리 편의상 가, 얘를 나라고 할게요. 가라는 용수철에는 보시는 것처럼 6분의 1 F라는 힘이 작용해야 되고요. 나라는 용수철에는 2분의 1 F라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보다 나가 3배 큰 힘을 받아야 된다고요. 맞죠?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세 개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자, 세 번째 줄에 밑줄 쳐요. 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같대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크기의 힘을 줬는데 가 용수철과 나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똑같답니다. 그럼 보세요.